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된 테마,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상당 구간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종목 이상 보유하시거나 혹은 지금 현재 큰 손실 때문에 걱정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5G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큰 손실로 마무리한 적이 한번 있어서 관련해서 오늘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 자, 5G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 사유와 그리고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G 이제는 믿어도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5G가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국내 통신사 5G 네트워크망이 구축이 안 되었다라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3대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부여받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약속으로 뭘 진행했냐면 최소 전국의 기지국 3만 개 이상을 증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자, 근데 막상 5G 관련된 네트워크 기지국 설비 투자 부족하다라는 뉴스, 아마 작년도, 재작년도에 5G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뉴스가 될 겁니다. 자, 목표량의 10%도 달성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5G가 빠르다, 그리고 굉장히 끊김없고 지연 속도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28GHz 주파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3.5GHz 쪽에서만 이제 증설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4G에 비해서 5G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빠른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게 바로 28GHz에 대한 기지국 설비 투자 부족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파수 관련해서 독점권을 부여받았었던 통신사 3대 통신사 모두 지금 이 부분은 다 지금 미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가 된 바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해외 수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빠르게 2019년도에 5G 1등 사업자로서 제일 빨리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통신장비 3등까지도 올라갔었던 삼성전자였는데 그 이후에 화웨이와 노키아, 에릭슨 등등 일본 회사까지도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6등, 7등 사업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10%, 18%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려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진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투자로 인해서 2019년도 이후로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로 여파가 발생하다 보니까 통신 지금 인프라 자체에 투자를 거의 못하는 실정까지도 이르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23년이죠. 코로나는 이미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지국 설비 투자가 많이 미달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사실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반등세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와,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었고 다시 한번 급등세를 펼쳐나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주봉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 수준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네트워크 5G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 대비 최소 그래도 한 30% 이상씩은 예전에도 한 번씩은 급등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조금 한 10%, 20% 바닥 대비 올랐다라고 해서 이것을 너무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다시 한번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온 원인을 좀 손꼽아 보면 명확한 이유는 저조차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물론 아까 지금 제가 여기에 기재해 놓은 대로 미국이 이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에이스테크가 미국 수주 가시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뚜렷한 뭔가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이렇게 형성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실제로 뭐 없네 라는 생각이 되면 주가를 갑자기 급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나오는 섹터들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내가 5G를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권사 레포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그분, 하나증권의 홍시경이 오늘 또 레포트를 또 내가기 시작합니다. 자, 레포트를 내는 것까지 좋아요. 그죠? 레포트 당연히 내라고 있는 직업이니까요. 자, 근데 어떻게 내느냐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말 급등에 대비해서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홍시경은 물론 홍시경이 틀리려고 했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내용들이 틀릴 수도 있고 실적 예측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전망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모두 다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지금 모두 틀렸어요. 하다못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너무나 긍정적인 뷰를 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지금 2023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인데요. 자, 그 당시에 모든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이 좋아질 게 없고 발주가 뚜렷한 것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리드 그리고 이노와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위험한 거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은 목표가를 쓴다든가, 특히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또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해놨는데 사실상 영업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 그죠? 하다못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뚜렷한 성과를 낼지는 하반기를 좀 봐야겠지만 컨센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해서 모두 틀렸다. 모두가 5G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반기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홍시경의 실수 중에 하나는 매수는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레포트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혹은 뭐 과거에 이제 제목들 한번 뽑아보시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혹은 하반기엔 엄청나게 급등해서 이제 종목을 못 잡는다는 등 이런 너무나 공격적인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매도할 기회는 주지 못하고 지금 매도는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의 변동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 주가조차도 변동이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그 괴리율 자체,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와의 이 괴리가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괴리를 좀 크게 만들어 놓는 경향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더 심했어요. 지금 현재는 26,400원이지만 사실 최저점 2만원까지도 빠졌었는데 목표 주가가 무려 7만원이었어요. 거의 3배 넘는 가량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거는 이노와이러스는 사실 목표 주가가 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나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올해 실적 당기순이익이 약 2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PR이 한 9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은 매년 꾸준하게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제 변압기, 조선주와는 좀 다릅니다. 맥락 자체가 좀 다른 게, 한번 이제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3년, 5년 동안 꾸준한 게 아니고요. 보통은 조금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업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PER 수치를 높게, 뭐 예를 들어 PER을 20배 정도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찌됐건 노키아, 에릭슨 등 외국에 대한 발주처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결론적으로는 삼성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쪽이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예전에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버라이즌 같은 경우가 7조가량을 이제 또 우리한테 5G 네트워크 장비 쪽을 또 발주를 좀 했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도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또 크게 봤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부터 또 유의미한 성과를 또 삼성전자가 내줘야만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쪽은 캐나다, 일본, 인도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인도가 가장 캐파가 크죠. 14억 인구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인프라 투자, 5G 네트워크 망 구축을 또 삼성전자가 또 따내서 계속 늘려나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이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KMW라든가 에이스테크, 안테나를 만드는 뭐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가량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임, 행보는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이런 성과는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인도 5G 장비 생산 공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왜 그러냐면 인도 1, 2위 통신사 쪽에 수주를 확보를 했고,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을 다 모두 완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1위, 2위 통신 사업자에 지금 포함되는 이런 기지국 설비 투자가 만약에 가시화가 되는 경우에는 5G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쪽에 의존했었던 이제 국가에서 중국을 탈피해서 중국과 오히려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지금 나라가 인도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친미 국가에서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한국 시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지금 인도의 통신장비 공장을 직접적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장 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인도 채용까지도 직접적으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도 정부와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래도록 유지할 만한 테마 섹터가 되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좀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자, 네트워크 장비 계약과 분기별 실적 호전이 최소 2차례 정도는 나와줘야만 의미 있는 반등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다가 바닥 대비 30% 올랐다가 오히려 45% 빼버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다? 숫자 나오면 5G 살게. 차라리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내가 눈으로 숫자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 않고 단순 이제 테마 편승으로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 구간 장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탑픽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솔리드와 RFHIC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노아이리스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스몰셀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도 시장 진출 이런 것까지 이제 캐파를 생산했을 때에는 RFHIC와 솔리드 이쪽을 좀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5G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지금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섹터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 보고, 최소 3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확인, 그리고 4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봐도 늦지 않는다. 왜? 지금 홍시경 말대로라면 아직 목표 주가까지는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5만원에 살지언정, 그죠? 굳이 지금 26,400원에 서서 크게 고생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응원 댓글은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